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0.8%대 하락을 하면서 233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1.9%대 하락을 하면서 703선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정말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줄 듯한데, 사실 오늘 뭐 장중에 반등도 나왔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또 일본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장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산타와 루돌프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오늘은 나오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춥죠, 국내적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9%대, 다우존스 0.49%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화요일날 사실 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대 음봉이었고요.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은 음봉보다는 좀 양봉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5거래일 연속 음봉이라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는 또 양봉이 나올 자리가 됐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지속되는 부분,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요일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도에 12월이 정말 산타랠리가 없이 부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4년 만에 지금 12월이 좀 매우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기업 실적이 최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12월에 하락을 하면은 약세장의 끝에 오고 내년도 1월 달부터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일요일 날 월봉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시장이 2022년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은 사실 오히려 정말 모두가 걱정을 하고, 뭐 전문가들마저도 걱정을 하고, 요럴 때가 정말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을 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디즈니가 어제는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아바타2 개봉을 했는데 흥행이 좀 기대에 미달한다, 그런 분석에 따라서 디즈니가 4.7%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이후에 독점 금지법 위반 판정 우려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우려로 인해서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좀 개별 기업들까지도 악재들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시장은 사실 오전장에는 뭐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12월 들어서 12월 첫날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61선 정도 라인에서는 뭐 충분히 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과 함께 오전장에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에 대한 축소 결정에 힘입어서 일본 시장이 급락을 했고, 또 우리 시장은 점심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본 시장보다 먼저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전장 이후에 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중국이 뺨을 때리고 또 오늘은 또 일본이 뺨을 때리고, 좀 그런 형국이라서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힘든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OJ에서 단기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 1%로 동결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의 목표치를 기존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허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오늘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또 그런 흐름에 따라서 국내의 원화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원 하락을 하면서 1289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들어왔다면은 주식시장도 좀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환율과 좀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대로 간 점이 좀 오늘은 좀 아이러니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물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또는 아니냐 이 경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9월, 10월 같은 경우에 미국이 갑자기 막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앞으로는 좀 미국도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또 오늘 환율의 안정이 좀 궤를 같이 하죠. 그리고 내년도 환율 전망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년도 환율 전망은 그래도 1100원대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환율이 1100원대로 100원 정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친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도 분명히 그만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를 봤을 때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은 있다. 오늘도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BOJ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내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KB금융이 1.3%대 강세를 기록했고 신한지주도 0.8%대 강세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 업종 어쨌든 예대 마진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금금리가 5.9%, 6%까지도 올라갔다가 요즘에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는데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1%대 하락을 하면서 58,6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정말 지금 자리 좀 기로에 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61선, 121선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좀 내일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이상 실적이 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이미 올해 1월 달에 79,600원대부터 쭉 하락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분기 영업이익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1월 달에 주가 생각해보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꺾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을 때는 매도의 기회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만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금, 또 월, 화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뭔가 바닥을 다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컨센서스가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1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적자, 손실 1조 1천억 원까지 난다면은 그 이상만 들어오면은 어쨌든 어닝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9천억 원만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괜찮은 실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전의 모멘텀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1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다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선거 투자를 기원합니다.